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은요 빠르게 한강을 건너질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폭풍 같은 작전이었는데 왜 안 이유가 내려왔죠? 되게 궁금하다. 힌트 하나만 주십시오, 선생님. 이게 일부러 안 건넌 건지 아니면은 타의적인 건지, 자의적인 건지 타의적인 건지. 근데 방금의 말씀을 돌아보면 1차적으로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못 온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다리를 그냥 싹 다 네, 그렇죠. 근데 북한 그래 입장, 한강다리 때문이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정황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냥 바로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멈췄단 말이죠. 다리가 끊겨서. 자, 이게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를 잡았을 때 몰아쳐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서울을 지금 점령한 상황 속에서 한강을 바로 건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한강 인도교 끊겨놨잖아요. 네. 일단 그게 일차적인 방어선은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강 인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한강 철교, 경인선, 경부선, 한강 철교 네. 이것도 끊어놔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끊어놓지를 못했어요. 아, 뭐야. 지금도 있는 그 예. 철길 그 다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러네. 그리고 분명히 국군이 다리 끊어놓을 거라고 예상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 네, 지금 번쩍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생각.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거지. 안 우리가 또 일요일 날 새벽에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긴장이 풀릴 때쯤 출발할 거야. 3일 뒤니까 또 3일 뒤에 일요일 오니까 그때를 기다린 거라고. 옛날 전래동화 보면 곤장 한 대로 사람 죽인 거 알죠? 계속 이렇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의 심리전을 구사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는 작전명이 폭풍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폭풍처럼 그래, 사실 몰아치는 거죠. 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가 있었나? 왜 머무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이 핵심이 진짜 북한 인민군은 왜 3일간, 72시간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을까? 뭐지?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3일간의 그 미스테리한 이 일을 한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이 6.25 전쟁을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8선에서 부산까지 한 달에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전격전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우병우. 쉬지 말고 가야지. 그렇죠. 쉬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38선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네. 여기 지금 38선 네. 보이시죠? 38선에서 지금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 그죠? 자,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화살표밖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보니까 뭔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네. 중심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부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밀고 가서 적과 통일하겠다라고 네. 하는 지금 목표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둘 게 이 위쪽인데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1차 타겟이 어디였냐면 수원, 그리고 원주, 그리고 삼척. 여기를 지금 목표로 지금 내려오자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이게 2단계 작전일까요? 북한이 네. 3일 만에 온 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6일 걸릴 줄 알았는데 계획보다 너무 빨리 와서 이게 보조를 맞추느라 좀 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뭐 뒤에 이제 병사들이 못 왔다거나 뭐 아니면 그거 지원 물자 기다리고 있는 거. 뭔가 총알 포탄 떨어져가지고 보급품. 네, 정말 준비를 잘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쟁은 지체하면 안 돼요. 예. 지체했죠. 빠르게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북한에 이 작전, 이 핵심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작전. 네, 핵심 작전.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북한 핵심 작전에서. 와, 그 3일 동안인데 3일이 걸리는 작전인데. 러시아가 인천을 통해 도와주기로 지금 해서 무기를 좀 보내는 중? 서울까지는 일단은 폭풍을 하고 세 방향으로 내려가자 가서 한국을 다 점령하자. 아니면 일단 기선제압의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서울까지 빨리 밀고 내려왔어. 선전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 공중에 다시 뿌리는 거죠. 회유. 시전을 하는 거지. 회유를 한번 하는 거죠. 이제 항복하고 넘어와라. 3일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죠. 뭔가 엄청난 좀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북한군의 남침 작전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은요 크게 제1군단, 제2군단, 제1군단이 요쪽 서부전선 쪽이고요. 네. 제2군단이 요 중부전선 네. 요쪽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밀고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자, 먼저 네. 제1군단. 제1군단 이쪽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 이 개성과 문산 그리고 동두천 포천 방면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을 점령을 하고 이 주력 부대, 네. 우리 국군 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서 수원 쪽으로 집결시켜 놓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1군단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군단. 네. 2군단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이 춘천과 인제 방향에서 38선 돌파해가지고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이후에 빠르게 밀고 내려와서 지금 아까 1군단이 밀고 내려서 어느 쪽에 지금 우리 국군들을 수원 쪽이요. 수원 쪽. 이 수원 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 수원 쪽에 이 한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시킨 다음에 섬멸을 시키고 완전히 괴멸시킨 상태 속에서 이쪽은 여유 있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달 만에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국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작전이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에 우리 군을 다 몰아넣고 섬멸한 다음에 전국을 제압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국군도 계속 한강에서 지금 이제 포기하고 넘어왔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열 재정비를 북한 인민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빨리 이 1군단 이쪽은 지금 서울 점령했으니까 네. 한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네. 건너야 되는데 건너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2군단이 안 와. 몰아야 되니까. 아까 계획은 2군단이 와야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니까 2군단이 안 왔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홍천 쪽에 있는 군인들도 저쪽으로 몰아야 되잖아. 거기서 잘 막아줬나 봐. 정답이에요. 오. 네. 유교 남침이 시작되었을 때 38선은 우리는 전면적으로 계속 밀렸다.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예측 이외의 일이 벌어졌네. 북한. 맞아요. 자,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춘천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이 춘천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그 3일간 과연 춘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 사실은요, 이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네. 당시 여기는 육사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육사단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제 김종호 장군이었거든요. 네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김종호 대령이 지켜보고 있다.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 쪽에서 귀순한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군인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지금 북한에서 좀 춘천 이 위쪽 라인으로 지금 병력들. 엄청난 탱크며 병력들이 지금 다 지금 집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한 거예요. 와. 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제 요 집결되는 날짜가 아마 23일 다 모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정보를 딱 듣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춘천에 주둔한 육군 제6사단 제7연대에 1950년 6월 22일부터 경계태세 강화와 동시에 전 장변의 외출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거죠. 지금 이쪽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었네. 그럼 과연 이 춘천 지역에서 6월 25일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군은요, 네. 전쟁 직전 정말 최우수 부대로 선정될 정도의 어떤 최강의 부대를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 당시 그 병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한국군은요, 병력에서 4배, 화력에서 10배 차이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만큼 북한군이 강력한 화력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온 것이죠. 자, 처음 북한군은요, 이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 북한군은요,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 뒤 곧바로 가평을 거쳐가지고 수원으로 향하도록 계획되어 네.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들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춘천을 24시간 안에 점령해야 된다. 해야 되는. 그래야 수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포를 쏘면서 지금 들어옵니다. 초반은 순조로웠어요. 전초 기지를 막 박살내면서 북한군은요, 자주포 열대를 앞세우면서 북한강을 드디어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옥산포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북한군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옥상. 북한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그들한테는 사태죠. 사태가 벌어지는데 왜였을 것 같습니까? 춘천하면은 호반의 도시고 그렇죠. 네. 산과 강, 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저런 또 지형 때문에 네.
못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비가 왔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면 미리 좀 함정을 좀 설치해 놓. 아, 함정? 보기트래? 미리 좀 해놓지 않았어. 유비무한 한 발 빠르게 몇개 놓으시고.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그 동네 부대 출신답네. 맞습니다. 단결. 와 맞아 그거 와 맞았어. 아, 저게 뭐예요? 옥산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옥산포 한번 보시면 지형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허브산. 평지. 논인데? 논이네요, 논. 네. 그렇죠. 지금 탁 트여져 있죠. 응. 저 강원도 쪽 이렇게 느낌 들면 막 그 산지에 엄청난 막 그럼요. 먼지 막 이럴 걸로 산세형하고. 보이는데 네. 지금 옥산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북한군도 사실은 탱크를 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산지는 사실 쉽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옥산포 길을 좀 택해서 빠르게 지금 춘천 점령하고 수원으로 가야 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뭘까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군 입장에서라면 노출이 되었지만 반격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웬만한 반격은 탱크로 밀고 간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서 하루로 잡았나 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춘천 점령하고 바로 이제 가평 넘어 수원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실수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게 힘드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도 옥산포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글로 간 거지. 어차피 탱크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았던 거야. 그렇죠. 와, 자, 대단하시다. 여기서 이제 육사단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네. 그 네. 저 사진 있죠? 이 논밭으로 그냥 달려와가지고요. 여기서 북한군에게 거침없이 포를 때립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뭐야? 여기 올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예측했던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후퇴를 해요. 북한군이 6.25 남침을 개시해가지고 후퇴했던 건 이게 처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군이 기세를 꺾어.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우리 시나리오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근데 포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퇴를 합니다.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습을 한 거네. 자, 이러면서 어쨌든 북한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수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하루 만에 가기로 했잖아요. 당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이 북한군은요, 옥산포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지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2시간 중에 24시간 여기서 지금 벌써 지금 없어졌네요. 네. 근데 그럼 하루가 지났다는 거는 원래 약속했던 북한군의 1군단은 이미 서울에 들어온 그렇죠.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기습이야 처음에는 가능해도 이제 결국에는 드넓은 곳에서 펼쳐지면 저기는 탱크고 우리는 보병이. 맞아. 너무 야, 무서워. 이거는 계속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 이 육사단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우두산 쪽에 참호 같은 걸 다 파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옥산포까지 평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탱크라든지 북한 인민군 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이제 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참호에서 포를 쏘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진짜 항상 유비무환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대라면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참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쟁이 일어날 거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6월 25일 결국 북한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6월 28일 날 춘천과 홍천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춘천은 몇 월 며칠 날 점령을 했어야죠, 북한이? 25일이죠. 당일. 당일날 그냥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6월 28일이 되어서야 점령을 한 거예요. 이 춘천 진짜 전투에서 큰일 났을 수도 있어. 이 춘천 전투에서 국군 육사단에서는 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북한 인민군이 2,000명. 굉장히 큰 사상자가 발생했죠. 북한도 지금 이 당시 인민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뚫어낸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지금 계속 반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다가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 춘천에서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남침의 1단계 작전, 북한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틀어요. 이러면서 이 6.25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6월 29일 날 수원 비행장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수원 비행장에 들어와서
이 한강 주역을 쭉 시찰한 거예요. 영등포 일대나 이쪽을 쭉 시찰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죠. 버틸 수 있겠다. 군 병력 들어오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계산이 선 거예요. 계산이. 그 메가더가 계산이 설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한 전투가 이 춘천 전투가 됩니다. 진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틀 뒤, 그래서 바로 이틀 뒤 7월 1일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단이 드디어 투입이 됩니다. 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신의 타이밍. 그러니까 6월 28일에 바로 넘어갔으면 과연 메가더는 왔을 것이며 7월 1일 날 유엔군이 과연 투입되었을 것이며 이거 굉장히 다 의문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간 버텨줬기 때문에 메가더가 와서 계산 섰고 그리고 7월 1일 날 북한 인민군이 한강을 그제서야 넘을 때 일본에 있었던 미 24사단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이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이 진짜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하루 차이도 없어. 이건 그냥 당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국군도 스스로 지금 이렇게 너무 지금 급하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한강을 이제 포기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 3일 동안 다시 전선을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확보했던 것이죠.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일간 이 한강 방어선 및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했던 거예요. 대박이다. 네. 육사단 너무 감사한 그런 부대네. 네. 너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조선인들. 전쟁에 대해 모르니까 네. 이 국지전에서 버텨내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북한의 김일성이 정말 이 춘천 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던 것 이게 적화 통일을 못한 가장 큰 뼈아픈 아픔이었다. 와. 춘천이 이렇게 그러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